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남 민심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2014년 광주 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가 무산된 배경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교육당국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남은 과제입니다. 중국산 김치가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품질을 앞세운 남도 김치가 잇따라 중국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처리를 앞둔 이른바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매 주말 광장에 모여서 촛불을 밝힌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큰 동력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87년 6월 항쟁에 비견되고 있는 촛불 집회, 그 변화의 추이를 김인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촛불에 든 건 지난달 12일. 100만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상경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몰려든 시민은 2만 명. 그 뒤로 토요일 밤마다 금남로를 밝힌 수만 개의 촛불은 일주일 뒤 5배인 10만 명으로 늘었고 비가 내리며 7만 명으로 줄었다 다시 15만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매회 강도를 더한 퍼포먼스는 전국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 냉소하자 광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촛불 대신 횃불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를 체포하라는 구호가 적힌 대형 걸개 그림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쇠창살로 만든 감옥을 설치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을 포승으로 묶어 가두는 하옥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정권의 부정과 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을 켜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는 금남로 광장은 80년 시민항쟁의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기념과 추모 속에서 잠들어 있던 5.18 민주광장이 촛불의 온기로 깨어나 오늘의 역사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2014년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무산과 관련해서 얼마 전 윤장현 광주시장이 문체부 차관의 압력성 전화를 받았다 이런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체부 차관이 아닌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을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에 전시할지 말지를 놓고 한창 시끄럽던 지난 2014년 8월 6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장현 시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한 민정수석은 당시 회의 내용을 정리한 비망록에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장 괄호 열고 윤장현이라고 적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날 회의에서 지시사항은 더 구체화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장은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팀을 꾸려서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광주 허수아비 그림, 다시 말해 세월 5월에 애국단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 아래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지 말고 대통령의 7시간을 보도했던 일본 산케이 신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응징하고 리스트를 만들어 추적할 것과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만들어 정보 수집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를 안 걸기 위해서 이렇게 소위 우리나라 국정현안의 최정점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하차를 했다는 것이 저는 지금도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이 같은 전방위적인 압박이 주효했던지 그 다음 날인 8월 8일에는 개막식엔 그림을 걸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광주시장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 회의 내용대로 실제로 이날은 세월 5월 전시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날이기도 합니다. 윤장현 시장에게 청와대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는지 물었지만 윤 시장은 김종 문체부 2차관 외에는 없었다고 전해왔습니다. 세월 5월 전시 철회가 청와대 결정에 의한 것인지 김기춘 실장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탄핵 정국에서 풀어야 할 또 다른 의혹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9일 여야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예고하면서 탄핵 정국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민심은 어떨지 얘기 나눈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촛불 집회 때마다 사회를 보는 분인데요. 주월중학교 교사 백금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시민들이 촛불을 두고 광장으로 나온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고 최순실이 화나 있는 국민들 뺨을 때리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국정교과서 문제, 미국 전쟁 무기 사드, 우리 백남기 농민 물대포로 살해한 거, 국민을 개돼지라하고 자기들은 송로버섯, 캐비어, 샥스핀 이런 산의 진미 쌓아놓고 주지웅님 파티를 즐기고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 있었는데 최순실이 나타나서 뺨을 딱 때려준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 교육의 공공성, 기회 균등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깨지면서 처음부터 굉장히 분노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이번 촛불 집회의 특성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참관층도 다양해졌고요. 네. 또 외신들도 놀랐습니다만 정말 평화적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6차례에 걸쳐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현장에서는 정말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예전 집회하고는 이제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죠. 네. 이거는 이제 명예로운 시민혁명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그 강자에게 저항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이제 확실히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이 갑의 위치에서 정치권을 네. 통제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탄핵을 방해하는 집단은 그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 네. 그런 분위기였고요. 광주 촛불이 소문이 났는지 타지에서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대구, 서울에서 온 어린이, 제주, 심지어는 코스타리카에서 온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이제 사회를 보다 보면은 현장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도 있고 어떨 때 또 흥이 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들어보고 싶네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원래 집회는 이제 무거운 건데 요즘에 뭐 날이면 날마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그런 것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네. 이 집권 세력이 재밌는 소스를 계속 던져줘서요. 집회가 재미있지 않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민들은 지난 이명박 정권 9년 동안 가슴속에 바로 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까 모두들 즐거워하셨고요. 특히 구호는 광주식 구호, 네. 우리 전라도식 구호를 몇 가지 해봤는데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걸 하셨습니까? 좀 거시기합니다만은 한자어 쓰지 않고 우리가 뭐 해불어, 뭐 해불자 네. 이런 식의 표현, 광주식 구호를 외치니까 좋아하셨고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시민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네. 또 시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었던 것이 바로 자유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유 발언을 하러 올라오는 분들도 말씀하셨던 초등학생도 있었고요. 예. 또 정말 우리 이웃들도 많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8살 어린이부터 올라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 발언 신청하시라고 하면은 무대 옆에 수백 명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한 3%, 네. 그래서 5% 정도밖에 모실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은 다 뉴스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거였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까지도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은 성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완전히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까지 결론이 도달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이번에 청소년들의 그런 발언을 보면서 기성세들이 많이 반성을 했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얘기까지도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탄핵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촛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그냥 가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또 어떤 반응이 있는 건가요? 이제 국민들이 저들의 그 본질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촛불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외교부에서 잘 쓴 말이 있는데 이 사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촛불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성을 모으면 우주가 도와주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에도 혹시 5.18 민주광장에 계시나요,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사이에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요 며칠 포근해서 오늘은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광주는 3.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8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평형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맑은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어제 좋지 않았던 미세먼지 농도는 찬바람이 불면서 보통 수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낮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2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이 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7도에서 8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7도, 보성도 7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정부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인데 남은 과제는 교육당국이 부족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부담한다. 정부가 그동안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끝난 것인데 교육당국은 아쉬움 속에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교육청 업무가 아니라고 버텼지만 여야 합의로 법까지 통과된 만큼 마냥 버틸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개정돼가지고 제정돼가지고 하는 데는 그 어쩔 수 없이 따라야는 되고, 근데 우선 열악한 재정에서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어린이집 예산은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600억 원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 어린이집 예산 658억 원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55%, 즉 360억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빠듯한 교육 재정을 쥐어짤 수밖에 없는데 광주시로부터 받는 학교용지 부담금이나 올해 잉여금,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을 미뤄가며 부족분을 메워가야 합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형평성 그리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우선 반반씩 편성한 뒤에 추경해서 보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검찰이 보성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검 순천지청은 어제 오전 보성군청 기획실과 비서실 등 8개 실과에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군수자택 부지 헐값 매입 의혹 등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전남지방경찰청 수사의 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땅을 매각한 전라남도 의원, 또 건축비를 낮게 받은 건축업자 등 9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함께 송치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무려 6년 동안 이어졌는데 임대 아파트의 방범시설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영상 속 남성은 44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이어오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입주민이었지만 밤에는 절도범으로 생활해왔던 겁니다. 생활고가 좀 심했어. 몸이 안 좋아서 멀리 못 나가. 박 씨는 주차된 차량은 물론 20세대가 넘는 집에 몰래 침입해 모두 2,4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쳐왔습니다. 현관문 관리에 소홀한 여름철에 주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출입문을 열어놓고 방충망만 설치해두고 잠자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때 주로 범행을. 임대 아파트의 취약한 방범시설도 문제였습니다.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은 물론 내부 복도와 엘리베이터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무려 6년 동안 경찰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보안장치 같은 것도 없고 뭐 CCTV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지 우리는.
경찰은 잠깐 집을 비울 때에도 반드시 출입문을 잠그고 현금과 귀금속 등은 쉽게 노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지검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위증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33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종교단체 교주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숨기려고 신도에게 법정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며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라며 나머지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전기 공급 이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광주 공장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공장 내 변전소를 정기 점검하던 중 이상이 발견돼 전기를 끊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제 낮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으며 사정을 모르고 출근한 직원들은 조기에 퇴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을 바로잡아 야간 작업부터는 정상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주말 대체 근무를 통해 부족한 물량을 생산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보성군 밀양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돼지 4,7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불은 축사 3개동을 모두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돈사 주인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일빌딩 안전진단 조작 의혹에 대해서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3년과 2015년은 두 차례 실시한 도시공사의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과 C등급으로 다르게 나온 이유 등을 살펴보고 D등급을 토대로 전일빌딩 세입자에게 내린 퇴거 명령이 정당했는지 책임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 겨울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기온이 낮은 이맘때에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다 보니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에는 심근경색과 협심증에 취약을 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심근경색 환자가 차지한 비율을 보면요. 2011년 0.28%에서 지난해 이렇게 0.37%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는 지난해 3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유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은 비만이나 운동 부족과 함께 급격한 기온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술과 담배를 자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추운 날씨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는 등 겨울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은 나주 시오리 농장의 AI 감염 확산 여부는 내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 공산면 종오리 농장을 통해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농장 39곳에 대해서 정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22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AI 바이러스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나머지 17곳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내일까지 마무리 짓고 농장 간 감염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가 무서운 속도로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품질을 앞세운 남도 김치가 잇따라 중국 수출길에 올라서 대륙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주먹만한 캔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캔에 담긴 내용물은 다름 아닌 김치입니다. 통조림을 생산하는데 40여 년의 노하우가 있는 이 김치 제조업체는 캔 김치를 개발해서 중국 산동성 시장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1차 수출 실적은 7만 2천 캔, 5천만 원어치의 규모로 중국 모든 지역으로 팔려나갈 예정입니다. 김치의 일본 수출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캔 김치 포장을 통해 중국의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견뎌낼 수 있게 됐습니다. 통조림 형태의 김치를 하면 유통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어디서 나올 때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통관상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조림 김치로 해갖고 중국에 처음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도 김치 명인의 비법을 바탕으로 김치 유통 사업에 뛰어든 업체입니다. 값싼 중국산 김치를 수입해서 국내 유통시킨 경험이 있는 이 업체는 남도 김치의 우수성을 무기로 중국 업체에 김치를 역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 수준인
6톤가량이 수출길에 올랐는데 이 김치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대륙의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아야 되고 맛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만큼 또 가격이 비싼 만큼 부유층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무튼 최고급화 전략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양한 식재료가 판치고 저가 공세가 펼쳐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남도 김치가 성공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동구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노란 발자국을 동산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에 그렸습니다. 나주 드림스타트와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 모여서 재능과 끼를 펼쳤습니다. 담양문화회관에서 소세원을 배경으로 하는 음악극 소세원에서 꿈을 꾸다가 상연됐습니다. 꿈날의 지역 아동센터는 입원 중인 어르신의 말벗이 돼주고 곡성 군립 노인 전문 병원은 아동센터 가족을 진료를 해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빛고울 나눔장터를 통해서 1,6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마련돼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탁됐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광주전남 본부는 시민들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고 수익금의 50%를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빛고울 나눔장터를 지난 2004년부터 열고 있습니다. 어등산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지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광주 운수마을 주민들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등산 개발이 필요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거 환경 악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주민 피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사업장의 인력 수요가 1년 사이에 광주 전남 모두 크게 감소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인력 수요를 의미하는 빈 일자리 수가 광주는 6,500여 개, 전남은 4,200여 개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광주는 10.5%, 전남은 26.3% 감소한 수치입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사업체별로 구인 활동을 줄이면서 인력 수요가 급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혁신산업단지의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의 에너지학과를 포함한 대학을 유치하고 에너지밸리를 뒷받침하는 빛가람 과학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공모사업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최종 발표에서 나주시가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국비 120억 원 등 323억 원이 투입돼 산학융합 캠퍼스와 기업 연구관 등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서구 서창동 1통 주민이 5만 8천 원, 서창동 3통 주민이 8만 5천 원, 서창동 7통 주민 5만 1천 원, 서창동 22통 주민이 9만 3,800원, 전남 화순군 2양면 묵곡 1구 주민이 16만 원, 강성 1구 주민이 20만 3천 원, 3구 주민이 18만 원, 송정 1구 주민이 10만 8천 원, 오류 2구 주민이 21만 3천 원, 3구 주민 21만 3천 원, 4구 주민 13만 1천 원, 장칠이 주민이 6만 6천 원, 구례리 주민 16만 4천 원, 연화리 주민이 14만 1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화순군 화순읍 수말리 1구 주민이 6만 원, 다지리 2구 주민이 16만 원, 도웅리 2구 주민이 5만 원, 주도리 2구 주민이 10만 5천 원을 보내주셨고 일심리 3구 주민이 9만 4천 원, 도곡면 죽청 1구 주민이 25만 원, 도곡면 죽청 2구 주민이 10만 원, 도곡면 청년회에서 20만 원, 도곡면 이장단에서 10만 원, 춘향면 회송리 2구 주민이 12만 원, 전남 나주시 이창동 2통 주민이 35만 원, 왕곡면 장산 3리 주민이 13만 3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이 광주는 1,522만 6천 원, 전남은 1,409만 3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0년에 비해서 2배가량 증가한 소득 규모지만 7대 특광역시나 9개 도와 비교해볼 때 광주 전남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